프로그램은 고발뉴스 후원에 힘입어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다른 밴드입니다. 인사하면서 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전국에서 모여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주주의 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하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각지에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는 세 단체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설, 민주주의 실현과 통일공동체 실현을 위한 우리들의 꿈, 이것이 첫 번째 큰 지향이 되겠고, 두 번째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감추기 위해서 갖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양심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또 시민의 이름으로 이들을 꾸짖고 꼭 진상을 밝히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도록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쿠데타 저지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모두 뜻을 모아야 되겠다. 저는 1971년 이곳에서 멀지 않은 장충동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연설했던 김대중 그 당시의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때 김대중 후보는 이때 대통령을 바꾸지 못하면 박정희는 영구 집권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오늘 이 박근혜가 똑같이 국민들을 속이면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장기 집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역사 현실을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 처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 처방을 할 때 바로 민주주의가 이룩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또 생활부에 허덕이는 우리 많은 노동자, 농민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 학생들, 이분들의 고통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발언을 하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사법 처리해주면 매우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발언해도 사법 처리 안 되는 거죠? 네, 좀 김이 빠지네요. 예. 이왕 사법 처리 될 거면 제 유가족 제1호 구속자가 되는 게 영광스럽겠죠? 그런 거 안 무섭습니다. 더 이상 이 국민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와있다.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힘을 줘서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래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 그때까지 끝까지 너희들이 지켜봐 주길 바란다. 요새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의 나라 팔아먹고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들 다 없이 여기고 오히려 나라 팔아먹은 자들, 백성 팔아먹은 자들은 그 후에도 일본이 항복을 했어도 그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천황폐하께서 항복선언을 했어도 그래도 자기들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니 반드시 이 지금 해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 가운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들
낱낱이 끌어내서 강력하게 다시는 그런 맘 먹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내는 것. 그래야만 다시는 백성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없이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역사를 되돌리려는 그런 무지막지한 시도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봐주지 마십시오. 거짓 눈물 흘린다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정부가 지난 11월 3일 날 국정화 행정고시를 확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아마 정부의 입장은 이 확정고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국정화 문제는, 교과서 문제는 이제 뇌리 속에 사라지고 이제 자기네들 주도대로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 보면은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현상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정치에 아무런 무관심, 관심을 없었던 분도 국정화 반대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전까지 국정화에 찬성했던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국정화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국정화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이 국정화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이전까지 정부와 여당이 이 국정화를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여론을 이끌기 위해서 공안몰이를 계속했습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역사학자의 90%는 좌파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공안몰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모든 문제에 색깔론으로 들이댔으면은 그 여론이 통했지만 요번에만은 그것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더 이상 공안몰이에 중독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염증을 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을 받들어서 국정화에 이제 반대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여론들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여론이 하나의 국민의 의지로 결집되고 그것이 또 선거에 반영돼 갖고 권력 지형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청계광장에서 저녁에 촛불 집회를 할 겁니다. 거기 좀 많이 참석해 주셔갖고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촛불이 횃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 역사학자들이 길거리 역사 강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저희 역사학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그 청계 광장 그 자리에서 길거리 역사 강연을 시작하면서 왜 국정화 문제가 되고 또 왜 친일 역사 독재 미화를 하는 역사관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강연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협박이 있었죠. 예.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전 국민의 혼이 나간답니다. 다른 말로 전 국민의 혼을 빼겠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국정화를 반대하면 우리는 문외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뭐다? 정신병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다가 또 그 앞에 황교안 총리의 그 발표가 있었죠.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가 있었는데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정부의 과반수 이상이 좌경으로 얘기했습니다. 지상에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전에도 없었던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최초의 검정 교과서 간첩단 사건 조직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저는 이것이 바로 그동안 해왔던 황교안의 공안검사가 발표한 검정교과서 간첩단 발표 사건을 된 것이죠. 기네스북에 오를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좌경 조직하면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간첩단 사건일 것이에요. 예.
이것이 오늘날 국정화의 추진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이 국정화는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의 교과서의 국민정황이 아니고 공무원화를 탄생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이 교과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공무원 교과서의 탄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국정교과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균형 있게 서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뜯어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왜 독재를 했느냐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자.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부득이 민주주의보단 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결코 민주주의와 경제 선진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자택일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1961년에 있었던 5.16 쿠데타 전에 있었던 4.19는 뭐가 됩니까? 가난한데 일어난 민주주의죠? 따라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빵이 더 급했는데 왜 4.19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유신 독재는 왜 했냐? 했더니 이들이 주장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교학사 교과서나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이고 새누리당 사람들이 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민주주의 하다 보면 말이 많고 속도가 늦어지니 박정희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국론을 통일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신 체제를 만들어서 빨리 가서 우리가 선진국과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산업화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유신 독재는 불가피했다.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됐는데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박정희 대통령 때의 고도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두환 시기에 3조 화항이 있어서 비로소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이 중산층이 대학도 다니고 그 다음에 대기업도 나옴으로써 화이트 칼라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 60 민주화운동은 누가 일으켰느냐? 학생이 시작했지만 바로 넥타이를 맨 대기업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 나이에 우리가 학벌도 높은데 직선제를 하나 못하겠냐고 나오는 바람에 이루어져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때 얼핏 보면 맞겠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한국의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국의 민주화는 산업화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국 민주화의 기반은 누가 만들었다니죠? 독재자와 재벌이 민주화의 기반을 닦았다는 이 놀라운 얘기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관관계론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민주화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밝혔어요.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 썼던 안명직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화 세력은 그 당시에 경제 성장해야 되는데 데모를 하는 바람에 기업이 문을 닫고 이렇게 해서 산업화가 늦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에 뒤떨어지게 됐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걸림돌이었대서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의 걸림돌이라고 공식적으로 조선일보에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화 민주화예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균형 있는 서술입니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밝혔죠. 앞으로 교과서에는, 그동안의 교과서에는 기업에 대한,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산업 성장을 했는지 그것을 기술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벌 찬양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당선 국정교과서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재벌을 찬양하는 이 교과서가 통과될 경우에 수능시험에 나오겠죠. 수능시험만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공무원 국가고시시험에 바로 이 국정교과서 시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나옵니까? 대기업의 입사시험에 나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국정교과서는 한편으로는 늙은 수구 세력이 청소년들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는 회춘독으로 쓰는 추악한 정치 노림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국정화를 꿈꾸는 거대한 역사 쿠데타입니다. 일찍이 우리는 4.19 민주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정치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한번 이뤘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무참하게 유린되는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중국의 고사 성노로나 알았던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긴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관권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져도 꽃다운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목숨이 산채로 수장되고 그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철저히 농락당하는데도 상위 1% 특권층을 위해 99%의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분열과 대립 끝에 국멸의 길로 치닫는데도 급기야는 권력의 임밭대로 진일과 독재를 미화 찬양하는 역사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아가 이 정권의 권력자들이 입만 열면 억지와 궤변으로 국민의 업장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조롱을 받고 있는데도 눈과 귀를 틀어막힌 국민들은 무력하게 참고만 있는 현실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 파렴치한 권력이 진실을, 정의를, 상식을, 민생을 망가뜨리는 걸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민주 민생 파괴와 역사 후퇴의 방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2세들에게 너를 키우느라 세상이 망가지는 걸 방관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최악을 보여주는 이 정권의 임기가 아직도 2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2년 뒤에 펼쳐질 막장에 비하면 이미 헬조선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이 오히려 행복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극을 막을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못 살겠다, 팔아보자고 정권을 뒤덮었던 4.19의 외침을 다시 외쳐야 합니다. 독재 타도로 전국을 뒤덮었던 6월의 함성으로 다시 싸워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그동안 관심을 기울였던 개별 사안들을 넘어서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인 권력의 포갑과 민주주의, 민생 파탄에 맞서 하나가 되어 함께 싸울 것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자! 박근혜를 퇴진하라! 부상자가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에 있다는 사회자의 말을 듣고 경찰이 바로 무대 왼쪽으로 물대포로 발사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량 앞에서는 농민 대화와 선도적인 노동자 대화가 힘차게 선도적인 투쟁을 정부이고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노동자 민생 연대투쟁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결의를 모아서 함성한다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에게 보내주시지 않도록 뒤쪽 대우에서 교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뺏기세요 바지를. 헬기만 푸세요 헬기. 안 돼, 바꾸면 안 돼. 따뜻하게 해야 면 돼요. 바꾸면 안 돼요. 더 따뜻하게 해야 돼요. SK 필승아 핍니다. SK 필승아. 주민번호 동료. 독립은 이 새끼다. 다리를 좀 원래 다리를. 빨리 내려 빨리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시라니까 나오세요.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왜? 손대지 마세요. 경찰이 한 거야 경찰.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잠깐만요. 머리 치워. 잠깐만, 옆으로 다시게 해드릴게. 잠깐만. 이 프로그램은 고발뉴스 후원에 힘입어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고 있습니다.